이 시간에는 기술문서 심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은 제조시설, 제조허가 간단하게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이건 식약처 쪽 업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GMP 심사기관,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심사해서 GMP 적합인증서 나오는 이게 2등급 제품들 이제 GMP GMP 심사할 때 심사기관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받는 그런 과정이고요. 제조업 허가 돼 있고, 제조업 허가, GMP, 그 다음에 이제 기술문서 결과 통지서, 이렇게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조 및 품목 허가 인증, 품목 인증, 품목 신고, 이렇게 해서 판매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일단 품질 쪽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 기술문서 심사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액티브 디바이스는 전기 들어가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카테고리를 준수를 해야 돼요. 하나씩 보면은 전기 기계적 안전 성적서, 이걸 IC 규격으로는 이제 60601-1, 그리고 개별 규격이 이제 2부 규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체 이제 그 성적서로, 성능 성적서로 대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일부는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실질적인 시험은 7절부터 이제 표시사항부터 시작이 되고 17절 전자파 안전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전자파 안전은 이제 여기 보시면 따로 이제 전자파 성적서 이렇게 첨부하게 돼 있죠. 601에서 전자파를 이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전기안전 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이제 전기안전, 기계안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은 특별히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인데, 여기에 이제 PMS라고 합니다. 이제 프로그래머블 메디컬 디바이스를 말하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쪽.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소프트웨어 안전을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요 IC 62304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7절은 14절 빼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제 정량적 판정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정성적 판정이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은 정량적 판정을 합니다. 시험 방법, 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위험 분석해서 이제 정해야 되는 항목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 정량적으로 또 정해야 합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프트웨어는 프로세스로 검증하는 이제 항목이다 보니 이렇게 6230사 같이 프로세스를 다루는 규격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14절로 어태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5.1절에서 이제 5.5절까지 세부적으로 이제 고객 요구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아키텍처 잡고 세부 모듈로 이제 나눠서 세부 디자인을 하죠. 그 디자인에 각 모듈 디자인에 맞춰서 유닛 코딩을 하죠.
뭐 유닛이 뭐 굉장히 많아지겠죠. 모듈별로 되게 많으니까. 그럼 이제 유닛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유닛에 대한 뭐 정적 분석을 일단 하겠죠. 컴퓨터 안에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통합을 하고, 그 통합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듈 레벨인 거죠. 통합을 했으니까. 그럼 모듈이 잘 되는지 또 정적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시스템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하고 같이 이제 뭐 구현을 해야 되겠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단독인 경우도 있지만 뭐 많은 경우는 하드웨어와 같이 가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 장치들, 뭐 네트워크이 연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한다. 이제 개발 및 검증이 되는 거예요. 5절은. 그죠? 그 다음에 6절은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문제와 뭐 수정 분석, 수정 구현. 이 유지 보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은 이제 위험 관리. 뭐 이제 그 601-1에서도 위험 관리 파일이 있어요. DFMA를 작성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FMA를 해야 되고, 이제 뭐 거의 공통분모가 있지만 소프트웨어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FMA 시트는 따로 그 SFMA로 시트를 따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장날 확률과 빈도랑 그 다음에 이제 심각도랑 조합을 해서 위험을 산정을 해요. 그 산정된 값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고장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랜덤 하드웨어 페일리어 레이스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고장을 이제 일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텍터빌리티, 검출력 같은 거를 다른 파라미터를 하나 내세워서 조합을 합니다. 뭐하고? 심각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형상 관리. 형상 관리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하드웨어도 뭐 시리즈 모델도 있고 업버전된 그런 모델도 있죠. 당연히 하드웨어도 뭐 고객 컴플레인이 많고 그러면은 그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빈번해요. 변경이. 뭐 결정적인 이유는 하드웨어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소프트웨어는 뭐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짜잘한 버전 업그레이드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뭐 네트워크가 요즘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업데이트도 용이하고, 여러모로 이제 하드웨어에 비해서 이제 좀 변경 이력 관리가 많이 필요한, 이거를 또 종이로 이력 관리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깃허브나 이런 그 온라인상에 툴을 써서,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써서 형상 관리를 합니다. 화면 캡처가 돼서 우리가 형상 관리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프로세스. 이제 문제가 다 문제죠. 버그나 이제 뭐 고객님들 심지어는 이제 UI 컴플레인, 이거 다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프로세스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좀 다르겠죠? 여기 601-1 그 테스트 레포트하고 62304 테스트 레포트가 그래서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예. 자, 62304가 볼륨은 그렇게
두꺼운 규격은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짧은 규격인데 뭐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사실은 길진 않아요. 하드웨어들은 개별 요구사항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요구사항 자체가 막 엄청 많아요. 1500개 정도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쫄병 쓰레기처럼 다 쫓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다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해당이 없으면 안 하는 거긴 한데 이건 볼륨이 좀 되게 두껍습니다. 이쪽은. 이제 62304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를 잘 지키고 있느냐, 산출물을 잘 내고 있느냐. 그래서 산출물들을 쭉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증 산출물, 개발 산출물. 흔히들 이제 여기 이걸 V모델이라고 하죠. 개발하면서 검증하고 같은 레벨의 검증. 이렇게 V모델. 사실은 이제 62304가 뭐 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그냥 그 의료기기 그 기술위원회에서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체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규격들을 요거 개발하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런 규격들이. 물론 이제 의료 쪽은 아닌데 이제 뭐 소프트웨어 하신 분들이 하는 거죠. 결국은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14971도 있고 12000-1도 있는데요. 이런 걸로 위험 분석하고 위험 관리하는 거죠.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14971을 601에서도 하드웨어 쪽에서도 써야 되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써야 되는데 이거 또 똑같은 FML을 하면 또 안 되니까 802-1을 참고해서 14971을 약간 모디파이해서 적용을 한다. 이게 좀 복잡하죠. 위험 관리 하나만 해도 전사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여기 그 사이버 보안, 생체 적합성, 사용 적합성, 임상 평가 보고서 종류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위험 관리 14971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들어갈 때 되게 난감해져요. 14971을 어떤 식으로든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요 개발하고 뭐 요 검증하고 하는 거는 이제 요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요런. 그래서 이제 우리 위험 관리할 때도 위험 관리 계획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도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계획서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요 24748-5 부속서 B에 가면은 개발 계획서 이제 목차 예시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잘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5.1에도 계획서가 짧게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규격들을 가서 보시면 왜 며칠 되진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문제 해결, 뭐 형상 관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기 유기상공사에서도 테일러링에 대해서 짧게 소개는 해줘요. 소개는 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그 개발 플랫폼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같이 이제 뭐 다 수기로 다 인력 동원해가지고 아키텍처 짜고 그걸 이제 뭐 쭉 모듈로 나눠서 뭐 이렇게 분임조 하듯이 막 나눠서 우리 그 제도 할 때 보면은 옛날에 제도 할 때 보면은 다 사람이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다 그냥 오토캐드로 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다 주고받고 하죠. 뭐 카피, 뭐 수정 이런 거 뭐 그냥 수기로 작성한 것들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제
요즘 같아서는 컴퓨터로도 하니까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이 딱 나오면 아키텍처 레벨에서 디자인을 하는 순간 뭐 모듈화, 유닛 구현, 그리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 그 코딩 룰, 그러니까 이제 미술화 C 같은 걸 내부적으로 그 플랫폼이 다 잡아줘요. 그러면 아키텍처 하면서 이제 눈으로 이제 그 뭐야 최적화해 하면서 형상이 뜨고 막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다이나믹한 상황을 아키텍처 레벨에서 만들고 그 밑에는 다 따라와요. 그냥 컴퓨터가 워낙 사양이 좋고 플랫폼이 좋아서. 자, 그러면 한 방에 쌍피인가? 뭐 하여튼 아키텍처만 열심히 하면 밑에가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검증까지 다, 레포트까지 다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테일러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뭐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개발 플랫폼을 하나 구입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뭐 억해 억.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럼 이게 이제 그 뭐 사람 손을 타면 탈수록 이제 뭐 에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잘 쓰면, 개발 툴을 잘 쓰면 엄청난 장점이 있다. 테일러링이 될 뿐만 아니라. 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다음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602를 이제 아까 그 조금 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 그냥 작게 해놨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이란다. 지금은 이제 사이버 보안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이버 보안을. 다른 내용은 좀 동일합니다. 기술문서 심사에서 사이버 보안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사이버 보안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약간 이제 고장 확률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들을 아주 잘게 이제 이렇게 잘게 나눠서 각각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로세스고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부러 고장 내뜨리는 것을 가정하지 않아요. 자연적인 고장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랜덤 하드웨어 페일리어 레이시고 그거에 따른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유기상승사는. 반면에 사이버 보안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세스를 공유합니다. 유기상공사가 개발하면서 이제 검증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하면서 검증 활동을 하는데 뭐에 대한 검증이냐? 이렇게 수동적인 그 에러에 대한 검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이버 보안은 뭐 취약점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이에요. 그래서 위험관리 색깔이 다릅니다. 얘네 둘도 달랐죠. 그런데 이제 사이버 보안은 뭐 또한 또 색다릅니다. 용어 자체가 그냥 이제 6060-4-5라는 그 테크니컬 레포트가 따로 이제 발행이 돼 있는데 용어가 완전히 좀 달라요. 얘네들이랑. 이 용어에 맞춰서 위험관리 파일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용어에 맞춰서 기술문서 사용서가 나와야 되고 검증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이제 개발 프로세스 중에 이제
뭐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하는 방법을 보면 이제 뭐 그 모듈이나 유니코드 레벨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자가 성적서 성격이 강해요. 뭐 중간에 이제 뭐 모듈 하나 들고 3자기간 쫓아가서 시험하고 그러면은 날 새죠. 자가 성적서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자기관에서 이제 파이널 파이널 프로토타입 가지고 이제 이거 3자기관 가서 하면 좋겠죠. 또 이제 위험 관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제 위험한 것도 있고 의외로 또 해당이 없는 것도 있어요. 해당이 없는 것들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요구 사항들이 이제 여기 62443-4-2가 기본이고요. 산업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가져다가 쓴 게 601-4-5인데 요거를 이제 식약처에서는 안내서를 이제 마련을 해서 뭐 이제 재작년만 해도 그냥 7개 카테고리, 그러니까 펀더멘탈 리콰이어먼트 7가지 그냥 뭐 요약본으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줬는데 2025년 안내서에서는 진짜 요 4-5의 그 FR 밑에 서브 리콰이어먼트까지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자기관 성적서가 좀 많이 필요할 거고요. 자가 성적서도 보강을 해야 되고 두루뭉실하게 못 써요. 이제 발음도 잘 해야 되고 이제 요 산정하는 방법도 이제 위험 관리해 보면 위험 사정 평가 위험 산정 이게 좀 산정인데 좀 잘못 썼네요. 위험 산정 사정은 이제 뭐 어세스먼트를 말하는 건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험 산정 평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3자기관 성적서, 자가 성적서, 뭐 RM 레포트 해서 이제 검증 보고서가 되는 거고, 기술 사양서나 이제 디스크립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험관리 파일하고 취합을 해서 기술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 문서 심사를 하려 그러면 601- 레포트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6230 소프트웨어 요 레포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파 성적서 있어야 되고 요 전자파,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닿는 거면 이제 생체적 합성, 그다음에 이거 전부 기술 문서의 아주 큰 카테고리들이죠. 그다음에 사용적 합성. 사용적 합성도 사이버 보안 설명하듯이 이제 이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 임상평가 보고서 이제 요건 이제 좀 더 복잡하죠. 사용적 합성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제 IRB 승인이나 뭐 이제 그 임상 계획서를 좀 잘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사용적 합성도 뭐 비슷한 UI에 대해서 비슷한 프로세스이긴 한데 가장 까다롭다고 봐야죠. 임상 쪽이. 그러니까 임상 계획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과도 이제 잘 나와야 이제 나머지들이 여기도 이제 필수 성능이 아마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12절이 이제 성능 필수 성능인데, 필수 성능이 이제 요 임상 결과가 포지티브로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임상 없는 필수 성능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 앙커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임상 평가에 대한 동등 품목 비교가 불가능하면 임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임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포지티브하게 나올지 말지. 또 이제 비용이나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통계량이 잘 안 나오면은 이제 이쪽 뭐 필수 성능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임상하기 전에 이제 임상 GMP 받아서 임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임상
임상 이제 들어가는 의료기기도 몇 대 되진 않지만 이런 기술문서 다 적합해야 돼요. 네, 어차피 이제 임상 시작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 거라서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완전히 도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이제 위험관리 파일을 세부적으로 썼는데요. 여기 보면 품질 쪽은 GMP 위험관리 파일이 있어야 되고, 이쪽 제품 쪽이죠. 기술문서 쪽은 여기도 이제 위험관리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관리 파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품질 쪽, 제품 쪽. 품질이 이제 좀 큰 범위가 좀 큰 거고, 제품은 이제 약간 하위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전사적 위험관리 일환으로 이제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임의의 회사가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이에요. 요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여서, 이제 그리고 이제 휴대폰 건강관리 앱이어서 따로 이제 6061-1 전기기기 안전 부분은 빠졌어요. 예, 그 성적서는 필요 없고,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만 유기상공사가 해당이 될 거고, 밑에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 사이버 보안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3자 기관에서 성적서를 받았어요. 이제 자체 성적서를 포함해서 이제 제출은 하겠지만, 메인은 이제 이렇게 3자 기관. 그 다음에 필수 성능. 필수 성능은 이제, 그쵸. 별도의 레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 적합성은 체질진단용 의료기기든, 그냥 의료기기든, 다 이제 해야 되고,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걸 다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형성평가, 사용 적합성도 이제 절차 프로세스로 검증하는 요구사항이라, 개발 프로세스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중에 이제 평가하는 거를 형성평가라고 해요. 포머티브 이밸리에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이제 실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평가가 있는 거예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사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인용 앱이니까 일반인들이 되겠죠.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총괄평가 모집 대상이 의사입니다. 의사. 이제 통계량을 얻으려면 이제 15명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 인원 동원 하는 거 다 따지면은 임상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자원이 좀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적합성도 대우 TP 같은 이런 데서 지원 사업 같은 걸 해주죠. 지금까지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기술문서 한글 파일. 이 정도 이제 전통적으로 한글 파일로 제출을 해요. 네, 이제 규정에 한글 파일로 내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약처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이거를. 물론 이제 기술문서 심사 때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이제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를 이제 다른 회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품목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노출을 시켜야 돼요. 이런 파일들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를 하든지 임상적 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를 내든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말하는 거예요. 임상적 성능 시험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를 허가를 했는데 FDA나 MDR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상적 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체외진단 이렇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게 이제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가 안 되면 이게 참 난감하죠. 임상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요양관리 파일하고 같이 이제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는 거죠. 예. 일단 개략적인 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지뢰밭이죠. 전부 다.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하고 사이버 보안 이게 프로세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 테크닉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은 그나마 또 이제 좀 수동적이잖아요. 고장 에러들이. 사이버 보안은 좀 포지티브하단 말이에요. 다이나믹하고. 그 이제 요구사항이 또 이제 점점 세분화되고 그래서 이런 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지뢰밭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규정을 세부적으로 잘 확인하고 이제 소화해 내야 이제 선진국 레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2, 3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테크닉, 이런 검증 테크닉 없었거든요. 그죠? 선진국이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결국은 이런 테크닉들이 개발 테크닉, 뭐 검증 테크닉, 평가하는 그 테크닉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해당되는 그 흐름도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품목 인증 기술 분석 심사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세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